야구에 대한 질문이면 뭐든지 답할 수 있다는 투머치 토커 이영준 기자의 야구 멘토리입니다. 류현진이 토론토에 4년 8천만 달러? 4년 8천만 달러. 그렇죠. 그걸 가게 됐는데 4년 8천만 달러는 연평균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라는 거는 어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최근 10년 사이에서는 어떤 기준점 같은 거예요. 그래요? 고액 연봉이다. 그걸 넘어가면 이 평균 2천만 달러가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의 그 메이저리거 61번 박찬호. 박찬호. 비교하면 류현진은 어느 정도의 인물이에요? 박찬호는 18승까지 했었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 중에 한 명,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투구 폼을 가지고 있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에 가장 가까웠던 아시아 투수.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힘으로 승부할 수 있는 스타일에. 그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힘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에 가장 가까웠던 투수가 박찬호라면 류현진은 미국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역할을 하네? 완전히 다른 종의 투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류현진을 바라보는 메이저리그의 시각은 쟤는 왜 잘 던지지? 일단 고민을 해요. 류현진의 평균 구속은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에 하위 10%. 그런데 어떻게 최고 선수가 되지? 그런데 요즘의 메이저리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공의 회전수를 따지는 경우거든요. 공이 느리지만 회전수가 좋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회전수가 엄청나구나. 아니, 그것도 하위 10%. 뭐야 그러면?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얘가 왜 잘 던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류현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록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메이저리그에서 중요시하는 기록 중에 하나가 이 타구 속도거든요. 네. 타자가 방망이를 빵 쳤을 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느냐.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야 팍 빠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치기 좋은 공이면 어쨌건 강한 속도를 만들어낼 테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덜 빠르게 맞아 나가느냐가 투수에게 되게 중요한 농목인데, 신기하게도 류현진은 이 타구 속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터널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터널링은 똑같은 구종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종의 공이 얼마나 타자에 가까이까지 비슷하게 보이게 하느냐. 이를테면 속구가 이만큼까지 똑같이 날아오는데 체인지업도 똑같이 이만큼 날아와. 이 다음에 흩어지면, 즉 속구는 이렇게 오고 체인지업은 이렇게 떨어지고 움직이면 타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거를 류현진이 어떻게 하냐면 속구,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쿼터를 다 이렇게 섞어서 던져요. 요것들을 같은 코스에다 막 섞어서 던져요. 류현진을 상대하는 타자들을 보면 방망이 휘두르다가 나가다가 이게 틱 건드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갖다 맞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맞히기가 어렵다. 뭐 뉴욕 양키즈 이런 애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있고 템파베이 재즈만도 있고. 거기도 먹힐까 이게? 동부를 가면 로저스 센터, 류현진이 홈구장으로 쓸 로저스 센터. 2019년 기준 파크 팩터를 따졌을 때 홈런 제일 많이 나온 구장. 네. 페네이 파크라고 부르는 이제 보스턴의 홈구장은 그린 몬스터라고 왼쪽에 높은 담장이 있어요. 네. 그게 녹색이라서 또 그린 몬스터. 거기가 원래는 이 담장 왜 세웠냐면 이 야구장 건너편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공짜로 야구를 볼 수가 있잖아. 못 보게 하려고 막았어 이렇게. 그 위에 또 건물 올려서 볼 수 있는데 그린 몬스터가 있어서 왼쪽 구장이 짧고 그린 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딱 타자들이 치면 맞고 떨어지는 타구가 많아서 다른 구장에서 잡힐 수 있는 타구가 맞고 떨어져서 안타가 돼. 그래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볼티모어 홈구장 캠든야드는 말할 것도 없고, 템파베이 홈구장 정도만 조금 중립적인 구장이고 나머지는 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거든. 그래서 류현진에게 조금 불리하지 않겠냐.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불리한 구장이니까. 하지만 류현진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왜요? 왜냐하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구장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류현진에게는. 류현진은 일반적으로 좌투수면 우타작이 약한데, 왜냐하면 그게 많이 보이니까. 그런데 류현진은 절정의 최강 무기 체인지업이 있어서 우타자가 직구인가 속구인가 보고 있다가 체인지업으로 확 떨어지는 공에 제대로 못 맞히는 경우가 많은 최강의 체인지업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우타자한테 훨씬 강해요. 체인지업이 어떻게 우타자한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스윙을 해보면 팔이 이렇게 뻗으면 힘이 덜 생겨. 몸에 딱 붙어서 우리 펀치도 이렇게 치면 한번 이렇게 치면 덜 아파. 여기서 짧게 빡 나가야 많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타격도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공은 빡
팡 치면서 힘을 내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바깥쪽에 먼 쪽이 움직이면 이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알고서는 들어가서 때리면 모르겠지만 공을 따라가면서 이쪽인 줄 알았는데 저쪽이네라고 퍼져나가면 강한 타구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체인지업은 바깥쪽으로 오다가 바깥쪽으로 더 멀어지는 공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타자들이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오. 그게 장점이에요. 오. 대신 좌타자를 상대로 할 때는 좌타자 상대 때 유현진이 슬라이더가 약해. 그래서 커터라는 형태로 바깥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선택을 하는데 이 각도가 좀 밋밋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현진은 좌타자에게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요. 정리하면 잘 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물론 불안한 부분도 많겠지. 지금 메이저리그 미국 언론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 아픈 적이 있었네, 한 시즌을 풀타임을 뛴 적이 없네, 중간중간에 계속 아팠네. 특히 아시안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아시안들은 체력이 약하다. 그런 그 시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유현진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제구력, 정확도로 승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록이 볼수록 더 좋은 피칭을 할 수가 있다.